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황금 연휴가 또 기다리고 있는 금요일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어떻게 좀 보내야 될까 행복한 고민하시면서 또 계획 짜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주머니 사정 걱정도 함께 좀 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랑 부동산 재테크 공부 함께 하시면서 주머니까지 좀 든든해진다면 훨씬 더 알차고 또 풍성한 연휴 같이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Yeah, we got that money in the bag. Come on. 네, 부동산 편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SNS 전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말미까지 전화는 열려 있는데요. 서울전화 02-2128-85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2128-8569번으로 전화 받고 있고요. SNS 계정은 24시간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실 때마다 촉진할 게시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또 정확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금요일 부동산 편을 꾸며주실 이루원개발의 이동규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름인 줄 알았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지금도 더운데요? 네네. 네, 오픈데도 여름 좋아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개인적으로 열이 좀 많은 편이라서 여름은 좋아하진 않고요. 너무 날씬하셔가지고 열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좀 열이 많아서 여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그 이번에 부산 세미나를 갔다 오게 되면서 다녀오셨어요. 네네네. 맞아요. 네. 부산은 완전히 또 지금 여기 서울하고는 또 다른 어떻던가요, 부산은? 거의 반팔 입고 다닐 정도로 여기보다 네. 훨씬 더 또 벌써 여기가 일찍 여름이 시작이 됐군요. 네네네. 네.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5월 달에 제가 앞서서 오프닝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이제 연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네. 즐겁기도 하고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전문가님은 뭐 어린이날하고는 상관이 없으실 것 같고 어버이날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동안에 뵈지 못했던 분들 네. 그리고 이제 뭐 미뤄졌던 약속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조금 가정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버이날도 있기 때문에 조금 가족에 충실하는 연휴를 보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아마 즐거운 또 연휴 준비하시면서 같이 재테크 공부도 하실 수 있는 오늘 그 시간이 되실 것 같아서요. 저희랑 함께 집중하시면서 어떤 얘기들 나올지 오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세미나부터 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수요일에 세미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으로 찾아가고요. 시간은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열리고 4시 지난 이후에도 개별적인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넉넉하게 시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5월 15일 수요일에는 부산으로 다시 갑니다. 부산 서면 텐인텐 부산 텐스로 오시면 되고요. 5층입니다. 역시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5월 25일, 여기 토요일인데 1시 반부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또 세미나가 진행이 되니까요. 많이 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특별히 의미 있는 날 이렇게 하세요. 세미나를 하시네요. 네네, 저희가 그 지금 최근에 좀 네. 일정이 바빠지게 됐는데 네. 아무래도 세미나 횟수를 지금 당분간은 일정 때문에 1회로 줄였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주말을 활용해서 조금 세미나를 또 하고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에 또 갔다 오시니까 아마 조금 네네. 더 여름을 즐기시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한테 아주 필요한 내용을 가져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네. 어떤 내용 오늘 저희 들어볼까요? 지금 최근에 그 서울 아파트 하면 사실 가장 각광받고 주목받고 있는 게 재건축 아파트들이고요. 재건축. 네. 네. 또 많은 투자자들이 전국에서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재건축이 지금 조정기나 휴식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또 여기에 어떤 원인들은 어떠한 건지 네. 여기에 대해서 상담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많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재건축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기다리다가 지치거나 아니면은 조금 핀트가 나가서 좀 기운이 빠지시거나 이런 분들도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그때마다 항상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과 재개발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저희 그 개념부터 명확하게 조금 구분해보고 출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고요. 그렇네요. 근데 이걸 네. 표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개념 자체를 가까이 좀 봤을 때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국한적으로 그 주거 밀집 시설이나 네. 아니면 그 아파트 단지 내만 개발하는 형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성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기반 시설들은 충분히 이제 또 잘 갖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국한적인 어떤 개발이기 때문에 공익성은 없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떤 주거 밀집 시설인 아파트 단지 내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정비구역 전체를 개발하는 형태. 그러니까 그 지역적으로 어떤 복리 시설이나 기반 시설까지 같이 개발하는 형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열악한 시설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 당연히 공익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적이냐 국한적이냐의 어떤 사업 규모의 차이. 일단은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네네네. 오, 네. 그리고 공익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 네. 이 두 가지로 조금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익성 그 차이가 많네요. 알고 봤더니 네네. 사실 이름만 비슷한 거였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볼 거는 이제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슈들을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재건축 아파트만 정말 잘 잡아도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 많이 올랐잖아요. 뭐 예정이 돼 있거나 네네네.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또 조정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는 게 재건축 아파트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일단 그 흐름부터 우리가 좀 보게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IT 경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또 2000년대 이후부터는 아파트가 브랜드화되고 어떤 부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아파트 가격 자체가 꾸준히 상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03년도 이후에 참여정부 시절에는 또 아파트가 굉장히 폭등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재건축 연한 자체가 20년이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10년 짧았나요? 네네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위성 도시들이나 아니면 신시가지들 그리고 노후된 주택들 자체가 재건축의 어떤 기대감들이 막 차 있었던 상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재건축의 연한을 어떤 규제의 근거로 40년으로 늘려버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와닿았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게 기대감도 멀어지게 되고 네. 그 시기 자체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이걸 좀 판도라의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걸 판도라의 상자를 좀 열었던 계기가 우리가 2013년도에 네. 그때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죠. 네. 40년이었던 재개발 재건축 10년이 연한을 줄었어요. 30년으로 줄여버리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서 10년에서 20년의 어떤 연한이 남았던 아파트들이나 기대감이 멀었던 아파트들 자체가 네. 지금 바로 재건축 재개발 연한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기대감으로 반영되고 가격으로 스며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3년도부터 아파트가 꾸준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13년도에서 15년도가 재건축을 끌어올렸던 시기, 한참 네. 네네네. 핫했던. 네.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 고점인 이제 18년도 하반기까지 끌어올린 어떤 견인차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맞아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하반기 이후에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암흑기인가요? 그렇죠? 네. 정말 거친 조정기도 거치기도 했고 네네네. 약간 좀 많이 불안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20년 초반 아파트들의 어떤 가격의 추이를 저희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서 현재 재건축 아파트가 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왜 이런 건지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도 조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네. 뭐 조정기나 휴식기를 맡고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럼요. 근데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정부 규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최근의 얘기로는 뭐 정비 사업의 어떤 일몰제라든지 아니면 1대1 재건축에도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든지 뭐 디자인 규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핀셋 규제가 거의 재건축 정비 사업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그 재건축에 포함된 주민들 간의 어떤 의견 대립이라든지 그러니까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힘들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되기가. 그래서 지금 일부 유명 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잠정 중단을 한 상태도 있고요. 네. 그리고 대치동 같은 경우도 일부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잠정 중단을 고려한 상태도 있고 이게 아마 여러 단지의 입장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사실 뭐 재건축은 정말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워낙에 중간에 노이즈가 많아서 네, 맞죠? 아무래도 그 투자자의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원인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게 됐을 때에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규제가 크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정비 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일단 그 속도에 따라서 어떤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업 초기 단계는 이제 무산될 가능성이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리스크가 작아지고 네. 투자자의 유입들도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없게끔 규제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초과 이익 환수제. 네. 그러니까 줄여서 재초환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세금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진단 강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재건축 연한을 다시 40년으로 늘린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나왔었어요. 이게 지금은 30년이긴 하지만 그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연한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안전진단이 강화됐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자체가 아무래도 빠르게는 진행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유입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기 가열지구입니다. 그러니까 투기 가열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전역이 거의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돼 있죠. 그런데 그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되게 됐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지위 양도가 금지돼요. 그러니까 양도 자체, 거래 안 자체가 돼요. 금지되기 때문에 네. 이게 고스란히 어떤 거래량의 감소와 투자자들의 유입을 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러니까 네, 조합 네. 설립인가 이후에는 지위 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의 어떤 감소를 네.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러니까 메리트가 좀 떨어져서 네네네. 거래가 조금 한산해지고 이런 네.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9.13 대책 이후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많이 또 축소됐어요. 축소가 돼서. 네. 아무래도 다주택자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많이 활용하는 방면이 있는데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임대사업자 내시는 거 자체. 네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9.13 대책 이후에는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2020년도 1월 1일부터는 더 바뀔 예정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게 지금 9.13 대책 이전에는 우리가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어떤 규제, 그러니까 85평방미터의 이하로만 들어가는 어떤 면적 규제만 그 포함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5억짜리의 아파트가 15억이라는 어떤 상승이 됐을 때 10억이라는 차익이 생겼죠. 네. 근데 그 10억이라는 차익 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았을 때는 70%를 과세하고, 그러니까 3억에 대한 어떤 세금만 과세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게 새로 바뀐 법안 중에 하나가 공시지가 6억 이상의 아파트들은 면적에 상관없이 가격도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억 이하가 거의 없다라고 다 보시는 게 넘죠. 맞고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 세부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의 유입이 한층 더 그러네요. 줄었다. 이거 재건축은 언제 될지 모르는데 세금만 계속 내고 있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우리가 1가구 2주택자,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가수요 투자자들의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건축물 자체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임대료는 낮고요. 그 대비해서 호가는 높은 방면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사용해야 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1가구 2주택자 이상이 됐을 때에는 주택담보대출은 또 힘들죠. 제한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정부 정책에 의한 규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기인한 현상이다 이렇게 좀 분석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지금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네, 네네. 투기과열지구도 있고 뭐 대출을 받아서 또 하기도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어떤 내가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되게 힘들어지신 상태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일단 네. 단기적으로 본다면 재건축이 머무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규제가 크고요. 네. 그런데 근데 정부의 의도가 주택 가격이 안정하지 거래량의 급감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를 잘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만 이제 일반인들이나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어떤 그 우리나라의 경기 자체로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총선 이후나 아니면 이게 시간이 좀 더 흘러갔을 때에는 주택 시장에 대한 완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재건축에 대한 완화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지역 내에서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재건축이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아파트를 꾸준하게 상승시켰던 어떤 견인차 역할 그리고 선행 지표로 역할을 했던 것도 재건축이기 때문에 물론 완화에 대한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완화되지 않을까. 즉 단기적으로는 보합세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에서만 그렇게 하시고. 네네. 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달라지나요? 있어요. 네네. 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말들도 있는데 공급 부족이나 아니면은 공급 감소 앞에도 장사가 없죠. 그리고 정책도 한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정부 규제에 의해서 어떤 그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눌러놓게 됐을 때는 이게 한 번 손을 떼게 됐을 때는 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또 올라가는 그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지금 현재의 재건축이 들어간 아파트들이 거의 사업성 위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아파트들 자체는 거의 중층 아파트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결국은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분양물이 예전보다는 그 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물이 줄어든다는 얘기 자체는 재건축이 됐을 때에도 그 공급이 나왔을 때에 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공급의 방법 자체가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데 거기서 일반 분양물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공급이 예전만큼은 원활하게 되지 않는, 제한되다 원활하게 보니까, 소화되지 않는 그렇죠. 부분들도 있고요. 네. 이게 고스란히 다시 한번 그 영향이 오게 됐을 때에는 어떤 서울의 필연적인 숙제, 그러니까 공급 부족의 현상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네. 금매를 잡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다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아파트나 건물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토지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토지의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 기대값을 누르고 있는 게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중장기로 본다면은 미래 가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네. 말리진 않는 그 편이기 때문에 갑자기 왜 이렇게 좀 희미해지셨어요? 말리지는 않는으로 전 바뀌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우리가 투자를 봤을 때 무엇을 어떻게 언제라는 이 세 가지를 보게 됐을 때 그러니까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는 것들은 나와 있는데 시기 네. 자체가 불분명하기 그게 때문에 힘들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의 개인적인 투자 스타일에는 잘 안 맞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네네. 근데 아마 저희가 이렇게 단기하고 중장기하고 나눠서 조금 흐름을 봐드렸는데, 도대체 중장기라는 게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네네. 저희가 이런 전략을 드릴 때마다 그런 질문들도 또 이제 역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까지가 정말 중장기로 봐야 되는 거냐? 일단은 네. 최대 기한 어느 정도 네네. 보세요? 일단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시장을 다시 한번 움직이든지 네. 아니면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이든지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의 동향이 나왔을 때에 그 재건축 아파트들도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시기 자체가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으로 잡고 있고요. 3년 이후에는 다시금 아파트 시장이 조금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중장기라고 한다면 제가 보는 그 3년 이후. 투자의 기간은 네. 짧으면 3년, 조금 길게 봤을 때는 5년까지는 잡고 아유, 있습니다. 참을만 하네요. 그 정도면은. 아마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조금 저희가 여유 있게 바라볼 만한 분명히 메리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재건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재건축이 이제 될 예정인 그런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나 좀 투자하고 싶은데 약간 뭐 금매 얘기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은 반드시 이것만은 좀 주의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좀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언을 조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땅의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다가갔을 때에는 그 재건축 단지, 그 재건축을 기대받는 단지 내에 내 이름만 넣어져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결과가 엄청 달라지는 방법들도 많고요. 그 중에 하나가 로얄층을 선택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한강변에 뷰가 보이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뷰가 보이는 어떤 동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대형 평수가
아주 극소수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소형 평수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대형 평수를 선택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경쟁력, 그 단지 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그 어떤 매물을 소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물론 뭐 대지 면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건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래도 재건축은 중장기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 매도의 계획을 잡고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매도 계획을 잡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 단지나 지역이나 그 아파트의 특색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나 홀로 투자의 방법보다는 그래도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서 같이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네네. 좀 판단을 해보신다면은 또 좋은 또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재건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저희가 1대1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성남에서 1시 반부터 4시까지 세미나 진행이 되고요. 15일 수요일에는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부산광역시 서면에서 1시 반부터 4시까지 세미나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말에 열립니다. 5월 25일 토요일 1시 반부터 4시까지고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으로 찾아오시면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4시 이후에도 저희가 개별 상담 또 계속 도와드리니까요. 만약에 이 시간 놓치셨더라도 찾아오시면 궁금하신 점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미나 일정까지 안내 도와드렸고요. 잠시 후에 고민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 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전화와 게시판 통해서 궁금하신 점 저희한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는 전화 저희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거기 네. 전마 여동공 셰프가야. 네. 주소 다시 한 번만 좀 불러주시겠어요, 시청자님? 네, 주소 궁금하신 주소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603에 네. 28번지. 네. 603에 28번지. 네, 28번지 어디신가요, 시청자님? 집이다. 주택, 네. 자택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현재 재건축 네. 되는 데거든요. 네. 그 재건축 빌라 네. 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이라. 재개발이요? 네. 예, 텔레비 나오네. 603에 28번지.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도와드려 볼게요. 네, 전문가 약간 전화 상태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네. 일단 저희가 주소를 받아놓은 걸로 해서 재개발도 관련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네, 좀 도와드려 볼까요? 일단 지금 여기는 달서구죠. 그러니까 대구의 그 달서구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그 달서구 같은 경우는 그 지금까지 아파트의 어떤 호황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구라는 지역 내에서 달서구 그리고 동대구의 여기 두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달서구는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줬는 어떤 그 동향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관심도가 조금 낮은 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달서구라는 지역 자체가 분양 시장도 조금 경쟁률이 나오게 되고 이제 최근에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금 동대구나 지금 일부 그 수성구 같은 지역들은 여기는 규제 지역인데 비해서 달서구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투자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달서구에 어떤 수요자들이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지금 또 하나, 그러니까 호재로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가 교통 호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KTX나 아니면 SRT, 그러니까 동대구의 어떤 그 치우쳤던 그 대구 지역 내에서 교통이 치우쳤던 그 편의시설 자체가 동대구역 쪽으로 많이 몰려있던 게 지금 서구 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구 산단에 지금 대구의 산단에 있는 어떤 그 사업이나 아니면 그 수요자들 자체도 조금 더 편리하고 지역 자체의 어떤 주거 환경의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다의 호재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구미 그리고 대구 그리고 경산 이 세 구간에 대구 광역철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의 수도권으로 비교했을 때는 GTX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여기서 가장 큰 지역 중에 하나가 대구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금 현재의 달서구 쪽에 여기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호재 중에 하나가 그 광주 그리고 대구 간의 그 달빛 내륙철도라고 해서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라권과 경상권에 어떤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교통 호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호재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지금 여기 현재에 있는 도시 지역 자체가 주거 환경이 개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다만 그동안의 어떤 각광받지 못했던 달서구 내역 자체가 재건축이나 아니면 재개발이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런 호재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주변의 어떤 주변 토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도심 지역에 재건축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도시가 개발된다라고 하면 거의 그 건설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굳이 재건축 재개발을 들어갈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이런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업성의 타당성이 뛰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도 원활하게 좀 진행이 앞으로는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결국에 어떤 얘기냐? 이게 도심 내에는 토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걸로 봤을 때는 다가구죠.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토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나 어떤 다른 건축물보다 더 이런 호재가 들어왔을 때는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물건이기 때문에 이걸 매도 시기를 잡거나 아니면 조금 그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업성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2021년부터 꾸준히 한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전화를 주셔서 매도 시기를 계속해서 잡아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매도 시기를 잡을 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저는 보유로 조금 많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전문가님 특별히 2021년 이후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그 시기가 중요한 게? 그래도 지금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가 네. KTX와 SRT 부분이기 그 때문에 교통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네네. 맞춰서 거기 준공 들어가는 시기가 2021년이고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네, 시청자님 일단은 2021년 정도 이후에 조금 매도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것도 전문가와 상담하셔가지고 좋은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네, 그게 지금 옆에 그 몇 군데 지금 현재 네. 지금 저걸 하거든요. 재개발 추진이 예. 되고 있나요? 네, 예. 그 되고 여기는 1지구고 네, 3지구, 5지구, 7지구는 그 지금 현재 네. 집을 뜯고 있어요. 아, 그 과정에 들어갔나요? 예, 예. 예, 그 1지구인데 여도 네. 지금 곧 시작 조합장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아,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답답한 마음으로 좀 지켜보시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수정자님. 언제쯤 되려는지. 맞나요? 그거는 네. 지금 현재
얼마 안 돼갖고 곧 발표를 놨기라 네. 나는데 그걸 이제 집을 주고 네. 한신공연에서 네. 그 회사는 책정됐고 그 집 지어주는 아파트 지어주는데 평당 420만 원씩 지금 네. 이제 합의를 봐놨어요. 아하, 그러면 저희 시청자님 저희가 시간 제한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서 궁금하신 점 저희가 얘기 조금 더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상담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그럼 전화 다시 한번 줄랍니까?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왜냐하면 네. 공사를 하다가 네. 안반이 나오고 아마 네. 공사비를 내가 좀 더 내야 되고. 아, 그런 안 그러면 상황이시라서. 420만 원 주면 네. 그 공사비만 420만 원을 내가 줘야 됩니다. 아, 그런 부담도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네, 고민되시는 부분에 저희가 그러면은 방송 그래, 끝나고, 나는 네. 이건 매도를 해야 되나 아파트 아, 분양을 받아야 되나.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전문가는 있잖아요. 저희,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 추가 분담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재개발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에 자금을 주고서라도 이 부동산을 보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걸 투자로서의 어떤 그 방향으로만 생각하신다면 투자 분담금을 주고 나서라도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 추가 분담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걸 매도한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선택이고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을 투자의 방면으로 봤을 때는 주고 나서라도 보유하는 게 맞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마 감안하셔가지고 아마 조금 여유 있게 보셨으면 하고 저희가 전달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청자님 좀 기다리고 계셔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토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 그 전남 해남군 네, 산이면 대진리 네, 806. 네, 제가 3년 정도 보유했는데, 네, 네. 향후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가지고. 3년이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는데 어떻게 사게 되셨어요, 시청자님? 여기가 땅이 뭐 개발된다 해가지고 샀었거든요. 아, 개발 호재 소식이 있어서 네. 3년 동안에 뭔가 조금 변화되는 흐름이 있나요? 가지고 계신 아직 잘 동안에? 몰라가지고 지금. 아하, 네. 그럼 궁금하신 거는 향후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저희가 봐드리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호재가 있으셔서 사셨기 때문에 투자 목적도 명확하시거든요, 지금은. 이 경우에는. 네네. 3년밖에 안 되셨는데 그 이후에 좀 변화가 저는 궁금했는데 크게 없는 것 같다고 저희가 일단은 보고 일단 도와드려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쪽 당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가셔가시는 게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가 먼저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여기 그 해남의 그러니까 영암군과 해남이 동시에 들어가는 그 개발 구조 중에 하나가 그 솔라시도 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남하면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땅끝마을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지역의 해남 같은 경우는 거의 목포권과 굉장히 가까운 근접성이 좋은 그 구간 중에 이제 개발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여기에 이 사업이 지금까지 어떤 진행이 좀 진척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미 보상도 원활하게 좀 진행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3년 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가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모습은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관광의 단지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게 투자 유치죠. 근데 지금 현재는 투자 유치도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메인적인 호재와 함께 지금 꾸준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본질적인 호재입니다. 근데 본질적인 호재와 함께 그 어떤 부수적인 호재로 봤을 때 또 하나가 지금 현대 사무중공업과
그리고 그 좌측에는 대한조선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조선소 또한 지금 조선의 수주나 아니면 어떤 경기 자체가 살아나는 시작점인 연도가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살아나고 지금 이미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수요자들이 거의 대부분은 목포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을 때 솔라시도라는 어떤 그 도시가 생기고 그 어떤 조선소의 수요자들이 목포권까지 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시가 생긴다면 충분히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그 수요는 흡입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와중에 어떤 솔라시도의 개발도 들어가고 그 좌측으로는 여러 가지 그 관광의 어떤 개발이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즉 관광의 형태로 어떤 자연적인 관광이 아니라 인위적인 관광의 형태로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의 사업의 어떤 진행이 늦어졌을 뿐이지 미래 가치가 없는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3년 전이면 굉장히 잘 매수하셨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현재 모습은 시골이지만 충분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시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조금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제대로 된 정보를 입수를 하셔가지고 잘 사놓으신 땅이다 이런 좀 평가를 받으셨거든요. 다만 이거를 조금 긴 호흡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좀 가지고 네. 가라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을 지금 잡고 계셨어요, 시청자님 사실 때? 저는 오르고 가격 좀 오른다 싶으면 그때 내놓을 네. 생각이었는데 아, 특별히 뭐 기간을 네. 정해놓으신 건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쪽 시청자님.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다가 아, 이때 정말 팔면 되겠다 싶으실 때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와드렸습니다. 네, 솔라시아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쪽 관련해서는 호재를 가지고 있는 토지는 절대 팔면 안 되고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저희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곳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네, 대규모의 관광단지가 들어서고요. 일단 관심 첫 번째로는. 많으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선소도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상이나 아니면 개발 진행도 지금은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했을 때에는 아마 굉장히 후회하지 않을까라고 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게 만약 그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지분 투자가 아니라면 반으로 분할해서 반만 매도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립니다. 아, 조금 답답하다 이러면은 네, 또 하나의 또 방법을 네,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님 또 가족들하고 상의하셔서 네, 좋은 또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문자 받아놓은 또 사연이 있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분께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네, 아파트를 네, 소유하고 계신 분이신데 제2아파트라고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좀 보유를 하고 계신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네, 좀 문의를 주고 계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아마 투자의 개념일까요? 사신 지가 오래되시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뭐 사시는지 저희가 임대를 주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투자의 개념이라면 이 아파트 메리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3년 전에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났을 겁니다. 아, 지금도? 매수 시기 네. 자체를 굉장히 잘 잡고 들어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다만 지금 조금 주춤거리는 면이 있어요.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문의를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하락이 아니라 그냥 단지 휴식기입니다. 휴식기. 그러니까 지금 그 3년이라는 시간 이내에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춤할 때 이걸 한번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에서 3년 정도는 더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휴식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왜냐면 지금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그 노량진 뉴타운이라는 그 재개발 구간들이 그래도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는 편 중에서는 속도가 나쁘지 않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전부 다 아파트화가 되기 시작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그 지역들에게 어떤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위쪽으로 가게 됐을 때는 여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여의도라는 업무지구상의 어떤 특수성과 함께 그
노량진 뉴타운이 됐을 때는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방면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 매도를 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하나는 신길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일몰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건 아직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일몰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크게 가격 변화는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호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까운 곳에 그 지하철역, 그러니까 대방역이 있는데 여기 대방역 중에 호재 중에 하나도 그 신림 경전철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기간으로 잡으면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만 기다리면 되는데, 여기에 이런 교통 호재와 함께 지금 주변의 어떤 여건들의 변화와 그리고 여의도의 업무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어떤 버블이나 따라서 오른 지역들이 아니라 그동안의 아파트의 호황기와 함께 같이 그 가치가 올랐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만 휴식기를 맞이하고 있을 뿐이지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방면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그 최소로 잡았을 때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보유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지 않을까라고 조금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투자의 고수신 것 같아요. 네, 잘 사신 것 같고 네네네. 지금은 약간 고비시네요. 그렇죠? 그동안에 워낙에 그렇죠. 또 가격 상승이 좋았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이게 끝인가? 네, 아니에요. 절대. 잠깐 쉬는 거라고만 보셨어요. 네.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네. 또 이게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한번 주춤거리는 시장이 오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서 어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오판을 있는 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네. 예. 오판을 하면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분별력이 없을 때에 꼭 하락할 것이다라는 편견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을 조금 정확하게 알고 주변의 어떤 분위기를 잘 알고 매도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아유 고민되시는 시기에 연락 잘 주셨네요, 그렇죠? 네, 네네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네 전문가님의 저희가 판단을 조금 들어봤고요. 네, 다음 전화 연결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 네.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네, 방송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연결되셨는데 오늘 저희가 다 도와드려 볼게요. 예. 네, 어떤 점 저기 궁금하세요? 여의도하고요. 네. 신길역 중간쯤에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지금요, 예, 예, 근데 리스빌이라고, 여의도 네. 리스빌. 네, 오피스텔. 예, 예. 그럼 그 오피스텔 주소 다시 한 번만 시청자 정확하게 불러주시겠어요? 주소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받아놓은 주소로 해서 한번 체크 도와드려 볼게요, 시청자님. 네. 확인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희 영등포동 1가구요, 121-5번지 뉴슈빌 DS 오피스텔 맞으신가요, 시청자님? 네. 주소를 몰라가지고요. 네. 잠깐만요, 저기, 근데 앞에 네. 저기 철로가 있으면서 네. 공원이 있어요. 네, 여기 맞으신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예. 투자 가능할까? 그거 저희한테 문의 주신 거 맞으시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쪽을 메리트 있게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좀 이렇게 가서 상담해 보니까는 좀 네. 솔깃해가지고. 사 놓으셔서 임대 주실 생각이세요,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투자 가치 있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땅을 파고 있다고 이제. 네네. 네, 요거 투자 괜찮을까요? 어, 임대 수익도 아마 좀 내실 생각 하시고 계신 것 같고 그래요. 지금 수익형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투자 자체를? 예. 수익형으로요. 여기 그 몇 평형대를 생각하고 계시죠? 평수를? 그냥 거기가 원룸이던데요. 원룸이고 맨 꼭대기층이 네네. 그 맨 꼭대기층이 예, 복층으로 분양가를 돼 알 수 있어요. 있을까요? 분양가? 분양가가 한 1억 8천, 1억 9천 정도 돼요. 1억 9천에. 제일 싼 게요. 지금 네. 그거부터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수익형으로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봤던 게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은 거의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영등포역과 그리고 신길역 사이 그리고 네. 어떤 교통적인 입지 여건과 그리고 여의도의 업무 특성상 그 수요자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수요자가 되게 많긴 합니다만은 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이게 시세에 고스란히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세 차익을 봤을 때는 시세로만 단지 봤을 때는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봤을 때는 오피스텔 네. 그러니까 이걸 꼭 염두하셔야 되는데 오피스텔이 재건축이 들어가는 걸 보신 적 있으실까요? 재건축이요? 네네. 오피스텔이 재건축 들어가는 사례 못 봤어요. 못 보신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딜 찾아봐도 오피스텔이 재건축에 들어간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단지 수익률로 봐야 되고요. 예. 수익률로 봐야 되는 방면에 여기 이 수익률의 매력이 약해지기 전에 매도 시기를 잡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얘기냐? 이 수익률로서의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거는 건축물이 노후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익률로 투자했을 때는 좋기는 합니다만은 단지 이 수익률이라는 메리트가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건물이 노후되고 월세가 낮아지기 전에 그리고 그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그 매도시기라는 계획을 먼저 잡은 후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다만 여기에 수익률만 보고 했을 때는 나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그렇게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염두하실 게 수익률의 시장이고 반드시 매도에 대한 계획은 잡아놓은 후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전문가 일단 저희가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럼 저희 시청자님께서 임대 수익을 꾸준히 몇 년 내시다가 이제 조금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 경우에는 시세 차익도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파는 그렇죠. 가격이?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네. 그 노후된 아파트들에 대비해서 재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물이 노후돼도 땅의 힘을 받을 수 있기 오히려 때문에 비싸지지요. 시세가 올라가는 네. 거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땅의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 자체의 어떤 대지지분율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업성을 대변해 봤을 때는 네. 재건축이 들어갈 수가 없는 오피스텔이기 그 때문에 얘기를 가장 먼저 해주신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단지 수익률로만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언제 나와야 네.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출구 전략도 세워야 됐고. 네네네. 네. 선생님 일단 두 가지 포인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임대 수익 내는 데는 문제가 없는 지역이다라는 평가를 받았긴 합니다만은 투자의 개념으로서 시세 차익은 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판단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대응 잘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 네. 투자 도와드렸는데 저희 전화 더 하나 받을 시간이 없네요. 네, 오피스텔 투자가 전문가님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인기도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이. 네. 오피스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원룸의 대체제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수도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대체제로 쓰이기도 하고 다가구의 대체제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나 다가구 다세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 방면에 오피스텔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오피스텔이라는 게 메리트가 떨어져 버렸을 때는 내가 수요자 입장이라면 이게 그 노후된 오피스텔 아니면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오피스텔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치가 안 좋거나 뭐 이런 네네네. 경우에. 네. 그러면 이게 오피스텔의 편의가 아닌 다가구나 다세대로 오히려 눈을 돌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엑시트 계획, 나오는 계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꼭 저희 시청자님뿐 아니더라도 나 오피스텔 투자 한번 해봐야겠는데 임대수익 좀 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저희가 이렇게 상담까지 다 도와드렸는데 네,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저 2주 후에 뵙겠어요. 네네, 그렇죠. 네, 또 잘 세미나 다녀오시고 저희 네.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편 저희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쉬고요. 저희는 화요일에 다시 부동산 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고맙습니다.